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이 마치 호텔처럼 꾸며놓고 2년 동안이나 불법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펜션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LNG 발전소가 착공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내 한 오피스텔이 마치 호텔처럼 꾸며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택지 개발지구에 자리 잡은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로비에는 투숙객을 맞이하는 프론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방 안에는 마치 호텔처럼 침대와 탁자 등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호텔 스포츠는 지금 탈거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월요일 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 이용하시면 9만 원 드시고요. 이곳은 상업용지여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2년 전 오피스텔로 승인받은 뒤 170여 개의 객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호텔 영업을 해왔습니다. 오피스텔이 숙박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양성화시켜주겠다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로 그럼 변경을 하자, 용도 변경을 하자 했는데 지그하게 묶여있으니까는 못해준다는 거예요. 무신고 영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겁니다. 오피스텔로 준공 검사를 받고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사용해서 무단 용도 변경으로 건축법 19조 위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숙박으로 제3조 위반해서 올 들어 제주시가 적발한 무허가 숙박시설은 14건. 숙박시설 건축붐이 과열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실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편법과 탈법 분양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건축 허가나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해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허가된 공동주택은 9,000세대로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펜션에서 수천만 원대의 화투 도박을 벌인 주부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나게 흩어집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화장실에서 버티기도 합니다. 욕실 창문으로 달아나던 남성도 붙잡히고 복층에 숨어있던 여성도 끌려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도박에 썼던 화투와 현금, 점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 저기 누구 도박치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펜션에서 잡힌 사람은 가정주부 22명을 비롯한 30명. 판돈 8,700만 원을 놓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였습니다. 거기서만 계속 하셨어요? 주로 어디서만? 이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현금 대신 이렇게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칩을 사용했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망을 보는 사람을 배치하고 외곽 지역에 모인 뒤 전용 차량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펜션이나 이런 것도 어떤 외진 곳, 그다음에 길목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을 택했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을 할 때 그 동선이 좀 노출될 우려가 많아서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경마장에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승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 경마장 기수 30살 A씨 등 8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조직폭력배와 사설 경마장 업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고 말 고삐를 당겨 속도를 늦추는 등의 수법으로 18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다 보니 대규모 광역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많았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 단계인 LNG 발전소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대규모 광역 정전 사태. 제주와 전라남도를 잇는 해저 송전 케이블이 고장나면서 2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도내 전력 사용량의 40%는 해저 케이블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5년 만에 3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착공됐습니다. 발전 용량 24만 킬로와트로 도내에서 가장 큰 제주 화력 발전소보다 60% 이상 많은 데다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정 연료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2018년 6월 LNG 발전소를 준공한 뒤 풍력과 태양광 발전도 늘려 2030년까지는 청정에너지로 모두 바꾸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빠른 시간에 완공이 되어서 청정한 제주 그리고 탄소 없는 섬 제주의 귀한 파트너가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제주 지역 전력 공급의 20%를 담당해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월항 LNG 인수기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1년 동안은 경유를 써야 해 항만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공항과 항만, 컨벤션 센터로 한정된 면세점 입지를 제주도 내 전역으로 넓혀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공사 면세점의 매출액이 JDC 제주공항 면세점의 10분의 1에 불과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치적 홍보에만 할애하면서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임기 절반을 채운 원지사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마련된 자리. 원지사가 직접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과 주택정책 추진 등 성과를 홍보하는 것으로 행사 시간은 절반을 넘겼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제주도가 이렇게 난개발이 가고 이렇게 부동산 분양 위주로 땅을 계속 외국에 넘겨주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아무튼 좀 수를 내봐라. 하지만 원지사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 폭이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연이란 게 한계 수용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인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까지 신제주까지 가는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버스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원지사는 이주 인구나 관광객을 제한할 수는 없는 만큼 인구 100만에 대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폐기물 대책, 도로 대책, 모든 생활 어떤 서비스 대책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지사는 내일도 서귀포 지역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 하지만 지나친 도정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 제주도청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게 해달라며 청탁을 한 혐의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사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임대아파트 공급에서는 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급식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급식 보조원 월급제 시행과 영어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 임금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됨에 따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도내 학교 110여 군데에서 6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을 갖고 오거나 단축 수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집단 휴원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지역 어린이집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맞벌이 부모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은 전업주부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를 맞아 재해 위험지구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대책과 안전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10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주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적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결의대회가 오늘 제주 한라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행사에서는 교통질서 유공자 20여 명에게 각종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고 100여 명에게는 무사고 운전자증이 전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레리의 한 단독주택 외부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선에 빗물이 들어가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귀포시 법한동의 한 과수원에 전기 계량기에 빗물이 들어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계량기를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차기 JDC 이사장 공모에 모두 9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차기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제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8명과 연고가 없는 1명 등이 모두 응모했습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정부에 추천하게 되는데 차기 이사장은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00억 원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대출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